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이제 이 HMM 한번 눈여겨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방송에서 지금 H&M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H&M을 지금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을 한 뒤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한시를 넘어서 달리고 있는데도 6%를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또한 폭증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어요. 도대체 HMM이 어떤 기업이길래 정치권 한마디에 이렇게 출렁이는 걸까? 오늘은 이 HMM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대선 테마주 상지건설에 대해서도 앞전에 이제 저희가 하락을 예측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또 5일 전에 진행을 해드렸죠. 근데 지금 뭐 상지건설이나 이런 그 인맥과 학연 지연과 연관된 이런 대선 테마주들과는 약간 HMM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HMM은 대한민국 최대 해운사입니다. 예전 이름이 현대상선이고 1970년대 창립이 돼 갖고 이제 곡물선, 유조선 사업을 시작을 해서 1980년대부터 컨테이너 해운에 본격 진출을 했어요. 예, 허접한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 세계 뭐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노선의 컨테이너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글로벌 선사로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고, 한때 그 한진해운 아시죠, 여러분들? 네, 한진해운의 그 파산 뒤에 국적 선사 중에 유일하게 남은 대형 컨테이너 해운사로 한국 지금 그 해운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기업입니다. 지금 HMM의 사업 규모를 또 보면 보유 선박과 컨테이너 적재 능력이에요. 면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선사고,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2022년에 매출이 18조가 넘었어요. 영업이익도 9조 9천억이 나왔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2022년도에 올렸는데, 이게 2021년도에 기록적인 호황 실적을 단숨에 또 경신한 수치예요. 앞으로 또 이게 이제 그 조선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또 이제 좀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뭐 이 코로나 이후 해상 운임 폭등 덕분에 한때 그 흠슬라라는 그런 어떤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리고 사실 HMM은 2011년대도부터 지금 2020 초까지 10년 가까이 거의 적자를 내던 회사였는데, 이 해운 사이클이 좀 바뀌면서 2020년도에 9,808억 원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하더니 2021년도 1분기에는 분기이익만 여러분들 1조 원을 넘겨서 이전 연간 이익을 뛰어넘는 그 엄청난 그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냥 어접한 기업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뭐 10년이면 거의 뭐 만년적자 기업에서 단숨에 이익을 10조로 만들어낸 탈바꿈한 그런 기업입니다. 예, 이런 실적 개선으로 HMM은 그동안 쌓여있던 부채도 크게 갚아나가서 2022년도 말 부채를 전년 대비 30% 가까이 또 줄였고, 재무구조도 지금 이제 보면은 크게 개선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부분은 ESG 경영 전략인데, 해운업의 특성상 환경 규제와 탄소 배출 감축 압박을 크게 받는 거 아시죠? 이에 발맞춰서 이제 2050년 그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친환경 선박 투자와 온실가스 이 감축 로드맵을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한국 그 ESG 기준원이 평가 2022년도, 23년도 이 ESG 등급에서 종합 A 등급을 받았고, 특히 환경 부분에서는 상위 1%만 받는 A 플러스 등급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M은 컨테이너 지금 1kg를 운송을 시킬 때 이산화탄소 뭐 이제 물량마다 다르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에 68.7g이었는데 2021년도에 29.05g으로 10년간 57% 이상 감축을 했다고 해요. 이런 꾸준한 친환경 노력 덕분에
유럽의 엄격한 해운 환경 규제 대응에도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실질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HMM은 그냥 단순 대선 테마주가 아니다. 지금 실적을 올려나가고 있고 재물을 개편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와 거대한 선박 자산을 보유한 국내 1위 해운사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기반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몇 년 새에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이뤄내면서 재무적으로도 한층 튼튼해진 그런 기업이다. 아직 뭐 정고점도 뚫지는 못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재명 그 후보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길래 주가에 이렇게 불이 붙었을까?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부산 본사 이전이에요. 이 H&M. 잠시만요. 부산 본사 이전. 예. 이 공약이고 공약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다가올 이 북극 항로. 이것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시대 대비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부산을 동북아 해양 물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어떤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젠가 이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얼음도 계속 녹고 있고 쇄빙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죠. 세계는 결국 북극 항로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심히 책도 보고 이제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후보가 이제 얘기한 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북극 항로 열리고 나서 준비해봐야 늦는다. 만약에 열린다면 진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아무튼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을 부산으로 옮겨놓고 인프라와 인재를 미리 갖추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을 북극 항로 거점 항구로 만들기 위해서 HMM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고 관련 산업에 투자 지원하겠다는 그런 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어제 이제 이 후보가 그 자리에서 H&M 노조와 부산시 선대위의 이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협약까지 맺으면서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 HMM이라는 이 기업이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가 이대 주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장된 민간 회사죠. 그래서 이 후보도 이제 민간 회사라 이전이 쉽진 않겠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라면서 정부 보유 지분을 활용해서 설득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HMM 지분은 산업은행 또 산은이에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산은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하나오션 지분도 전량 매각 발표를 또 했잖아요. 아무튼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의 이 공공기관이 상당 부분 갖고 있어서 정부 의지가 있다면 주주로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마침 HMM 노조에서도 부산 이전에 동의 의사를 밝힌 그런 터라서 직원들이 동의했으니까 가장 큰 장애 요인이 해소됐다는 말도 나왔어요. 정부가 대주주인 점을 지렛대로 HMM을 부산에 이전시키고 이걸 통해서 부산을 북극 항로 시대의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 이런 선거 공약인 겁니다. 근데 이런 공약은 표면적으로 보면 H&M의 이 호재로 비칠 수가 있어요. 본사가 부산으로 가면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투자, 인프라 투자,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의 이제 따라올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북극 항로 개척 지원이라는 정책 모멘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주식 시장은 정부가 이 HMM을 밀어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북극 항로가 열리면 기존의 아시아 또 유럽 백길보다 운항 거리가 30%가 단축돼서 해운사들이 막대한 비용 절감이랑 신규 물량 확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HMM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 아래 세계 최초로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그 선도 해운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주식 시장은 항상 기대치를 머금고 주가가 또 올라가요. 이게 당장 가능한 현실이 아닐지언정 이거를 이제 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진척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달려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후보 역시도 지금 또 한 얘기가 그 대형 해운사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미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H&M의 이 부산 이전 이 국가 해운 경쟁력의 중요함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상이 실제로 H&M의 기업 가치에 얼마나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산 이전 자체는 물리적인 본사 위치 이동일 뿐 당장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진 않죠. 다만 여기에 지금 이 대표가 말한 정책적인 지원 약속이 수반이 된다면 H&M의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부산에 해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던가 저는 딱 그림이 보여요. 만약에 진행을 실제로 한다면. 그리고 항만 시설 투자로 이제 물동량을 늘리면 H&M에게는 뭐 중장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는이 지금 보유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예. 아무튼 이 정책 실현 가능성이 이 주가를 앞으로 더 좌지우지할 텐데 공약은 원대하지만 정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북극 항로 개발은 기술적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 그 다음에 또 국제 이 정세적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북극 항로는 현재도 러시아 북쪽 그 해안을 따라서 일부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1년 내내 상시 이용하기엔 아직 제약이 많아요. 다만 2050년도에나 가능할 줄 알았던 그 얼음 없는 여름이 2030년으로 앞당겨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실제입니다. 이거는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러시아 북극해 연안에서 항로에 항행 가능 기간이 과거 2개월 남짓에서 실제로 최근에 10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예. 이 흐름대로라면 뭐 2030년대부터는 북극항로의 상당 부분이 거의 연중 운항이 가능해질 거란 전망도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쇄빙선 기술 발전이 큰 변수입니다. 이 후보가 언급을 했듯이 극지용 쇄빙 화물선들의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고 러시아가 2030년까지 100척이 넘는 쇄빙선대를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 이러면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얼음은 녹고 있고 심지어는 깨는 기술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말 그대로 물리적 환경의 장벽은 점차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 미국 등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곳이에요. 러시아는 자국 연안을 지나는 그 북방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고 미국은 그 뭡니까 북극 영향력을 놓고 러시아와 지금 실제로 견제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 북극 항로 개척의 가장 중요한 건 외교 관계라면서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 등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선사가 이제 북극 항로를 활용을 하려면 넘어야 할 외교적 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그동안 지금 외교가 거의 망가져 있죠. 예. 그리고 미국 역시 자국 안보를 이유로 북극 진출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즉 한국이 북극 항로를 적극 활용하려면 러시아와의 협력, 미국의 묵인 혹은 또는 뭐 지지가 필요한 그 복잡한 외교가 필요한 그런 어떤 퍼즐이 완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퍼즐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대미 대러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주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외교 역량으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그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무튼 뭐 경제성 측면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북극 항로를 이용을 하면 앞서 말한 대로 유럽까지 거리가 짧아져서 연료비 시간 절감 효과는 크지만 운영 비용이랑 리스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선 쇄빙선 등의 특수 선박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항로 안전을 위한 그 보험료 기존 항로 대비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또 북극이 기상 이변이 심해서 운항의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결국 민간 선사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항로가 활성화될 텐데 2030년까지는 전기 노선으로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죠. 다만 중국, 러시아 등 이 북극 항로 화물 물동량을 2035년까지 4배 이상 늘리겠다.
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즉 다른 나라들은 진심으로 뛰어드는데 한국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이 후보의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 후보 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세계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 정말 작은 그런 어떤 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후보가 얘기하는 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안 한다. 내 공약 이행률이 95%라면서 또 자신감을 또 그렇게 또 내걸고 있는데 뭐 실제로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공약을 성실히 지킨 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북극 항로 개척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기간이 촉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 중에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기반을 닦는 수준에 그칠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HMM 본사 부산 그 이전 공약도 넘어야 할 행정이랑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다행히 뭐 H&M 쪽 그 노조가 호의적이라고 해도 본사를 옮기면 서울에 있는 뭐 화주들, 화물을 맡기는 고객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을 대응하기에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절차상으로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본사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이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지 혹은 부담이 될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아무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북극항로 개발 구상은 긴 호흡의 프로젝트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국제 정세와 경제성 검증이라는 높은 산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임기 내 북극항로 상용화까지 이루기 힘들고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 작업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만 불가능한 공약으로 사기치지 않는다라는 이 사람의 말처럼 적어도 해수부랑 HMM 부산 이전 북극항로 대비의 어떤 초석 인프라 구축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임기 내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주가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주가는 지금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무튼 자세한 부분은 커뮤니티에서 계속 공지를 드리니까 이 유튜브 채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뮤니티 내외에서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주식 투자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 해주시고 제가 직접 운영합니다. 아무튼 네, 뭐 지금 이 당장 무슨 이 자체가 HMM 자체가 당장의 수익을 안겨주진 않아도 정부 의지가 실린 육성 산업의 주인공이 된다는 상징성은 커요. 이미 뭐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실현 가능성은 절반의 현실성과 절반의 장밋빛 희망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지금은. 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이 공약 발표 직후에 지금 뭐 7% 넘겼다가 떨어졌다 넘겼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전일 대비 이 60%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장중에는 또 한때 몇 퍼센트, 그러니까 9% 넘게 올랐었어요. 예. 신고가를 살짝 넘겼었나요? 예. 거래량도 폭발을 해서 하루 종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어요. 이 주식시장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해운 쪽 북극 항로에 대한 북극 항로 관련주가 또 탄생이 되겠네요. 아무튼 정책 수의 기대감이 이 단기 투심을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예.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이것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네, 어디 갔습니까? 눈여겨 본다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네. 마침 HMM 실적 발표 타이밍도 겹쳤어요. 공약 발표 전날 HMM은 올해 1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6,1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를 했어요. 시장 예상보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학연, 지연, 인맥에 얽혀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2조 8,547억 맞죠? 예, 22%가 늘었고 순이익이 7,397억이에요. 52%가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해운우님 급락으로 고전하던 것에 비하면 예상외로 엄청나게 선방한 성적표죠. 예, 회사 측도 지금 미국 보호무역에 따른 물류 교란 속에서도 선복 확대와 영업 강화로 물동량을 늘려서 실적 개선이 됐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보면 이런 호실적 그 발표가 공교롭게도 정치 정책 테마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에 기름을 부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 플러스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재료가 합쳐져서 주가에 불을 지핀 것이죠. 저는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자세한 건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혼란을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선거철만 되면 이 특정 후보와의 엮이는 종목들이 과열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어요. 오늘도 상지건설해 갖고 이제 저희가 하락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공약 수의 기대 업종이 급등락하는 일이 많아요. HM의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테마주로 뭐 지목된 건 아니었지만 후보 본인이 콕 집어서 언급한 거의 유일한 개별 기업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성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생각할 게 일반 단타 투자자들이 이재명 당선 때 이거 북극 항로 정책으로 HMM 대박 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스토리에 이제 자기 스토리에 편성해서 매매하기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HMM이 최근 수년간 개인 주주들이 대거 유입된 국민주격 종목이라 또 커뮤니티에서도 즉각 반응이 또 뜨거웠어요. 이미 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좀 있던 종목이에요. 이재명이 그리고 거기에 또 힘을 실어준다는데 당연히 사야지. 북극항로 타고 이 주가 북극 가자라는 그런 농담 섞인 글도 봤는데 뭐 그거 외에도 설거지 당하는 거 아니냐 조심해라 같은 그런 경고까지 다양한 반응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HMM 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현재 시장에서는 HMM 이코르 이재명 정책 수혜주라는 인식이 박혔습니다. 그만큼 여론조사 결과나 이 선거 관련 뉴스에 따라서 출렁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상승하면 관련 기대감으로 이 또 한번 급등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판세가 불리해지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테마주 특유의 투기적 어떤 상승과 급락이 교차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주의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예, 대선 전후 시기에 항상 그 상지건설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마주에 쏠리면 결국 거품으로 끝난다는 점을 염두는 어느 정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선거 당일까지는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로 급락하는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H&M 주가가 6월 3일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가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 요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H&M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지금 정책 테마주로 묶인 이상 단기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 세력 개입이랑 풍문이 흔해요. 정치 테마주는. 예. 그리고 이미 온라인상에서 해수부 이전 수혜로 H&M 목표가 상향 등의 그 출처 불명 루머도 제가 또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편성한 작전 세력이 개인 투자를 현혹시켜서 물량을 떠넘기기 하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지 마시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고 특히 단기 투자로 접근하신다면 손절매 기준, 목표가 설정, 살짝 더 오르더라도 설정하시고 선거라는 이벤트가 끝나면 테마주의 화려한 막도 갑자기 같이 끝날 수가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하십시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고 자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선 결과 이후에 조정이 오겠죠. 조정 오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주가가 어떤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을 가르냐.
실제 정책 실행 여부와 속도가 관건이겠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H&M 관련 공약들이 현실로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금까지 정책 실현 공약 다 거의 90% 이상의 그 공약 실현률을 보여줬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해서 해운 산업 지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선이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운 산업 지원이 가시화가 되면서 H&M에 대한 그 중기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작업이 공식화가 되고 곧 이어서 H&M 본사 부산 그 이전 로드맵이 발표가 될 수가 있어요. 정부가 대주주인 만큼 절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북극항로 선점 그 가치 아래 H&M 세빙선 건조 지원, 항만시설 투자, 뭐 세제 혜택,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저희가 지금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구체적인 지원책도 앞으로 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중기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실행에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실제로 정부가 바뀌어도 공약이 모두 다 이행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속도가 더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의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예산 문제가 생겨서 계획이 축소 지연될 수가 있어요. 가령 H&M 이 부산 이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 이해관계자 협의, 직원 이주 문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장은 후보가 의욕을 보였지만 막상 집권 후에 경제 여건이나 다른 현안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위험도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당선됐을 경우에 진짜 이행이 된다면 주가는 지금 낮은 상황일 겁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몰빵하지는 마시고 코멘트 보시고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뭐 H&M을 둘러싼 정책 기대는 빠르게 실 겁니다. 뭐 일단은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쪽으로 가닥만 잡힌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올 수가 있겠는데 뭐 아무튼 중기 전망은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당선 시에 정책 추진에 따른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H&M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 줄 가능성. 이게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재명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이 이슈가 해프닝으로 끝나고 H&M 주가는 본연의 펀더멘탈 올라갔던 게 쫙 떨어지겠죠. 아마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예, 대선 전까지 해서. 그래서 결국 투자자로선 대선 결과라는 그 불확실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그 중기 변수에 이제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그런 어떤 그 현금을 나눠서 한쪽은 뭐 단기 테마, 한쪽은 장기 보유로 가져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일부는 선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도 일부는 청산을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라도 정책이 실제 이행돼서 중장기 그 성과로 이어질 경우에 그때 한 번씩 다시 분석해 갖고 다시 또 투자를. 그것도 장기 투자나 마찬가지예요. 한 종목을 오래 그냥 마냥 빼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다고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한 종목을 유심히 살피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때로는 또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때로는 손절을 하고 때로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물량을 늘리고 그게 장기 투자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는 제 관점의 장기 투자는 이렇습니다. 그냥 사놓고 마이너스 40%, 50%, 60% 그냥 뭐 기업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장기 투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해운업 사이클 있잖아요. 영향도 많이 받을 거예요. 예. 조선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해운 운임이 다시 안정세를 찾으면 어쨌든 간에 대선 테마주를 떠나서 지금 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H&M이 실적을 바닥을 찍고 예? 개선 국면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고 뭐 이미 1분기 실적이 호전된 그 조짐이 그 신호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글로벌 경기랑 운임 추이가 중기 주가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크게 또 주가는 오를 수가 있겠죠.
사실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봤어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 북극 항로 시대가 오면은 HMM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사실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극 항로 시대가 만약에 현실되었을 때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HMM이 얻을 구조적 이익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만약에 5년, 10년 후에 북극 항로가 본격 개통이 돼갖고 지금 뭡니까 거기 수에즈 운하 경로를 일부 대처하게 된다면 이거 해운업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일 큰 변화는 아시아 쪽이랑 유럽 쪽 물류 지도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 동남아 거쳐서 그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그 루트가 주류인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리면 한국이랑 일본, 그 다음에 동북아가 유럽행 그 최단 거리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게 되거든요. 부산항이 북극 항로의 동아시아 그 기착지로 부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성공시키면은 그 성공시키는 대통령은 아마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HMM은 엄청난 사업 기회가 펼쳐져요. 예, 엄청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해 놓은 부분은 추후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향방을 보면서.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HMM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 먼저 안내 드린 그 종목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면 이 HMM 분명히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해운업 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제는 뭐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챕터의 주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와 정책 테마를 좋아하는 어떤 개인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두고 꿈을 같이 꾸는 것도 투자 재미일 수 있겠네요. 다만 냉혹한 투자 세계에서 스토리텔링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몰빵을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투자를 할 때는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결국에 기업의 내재 가치와 미래 현금 흐름이 주가를 결정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아무튼 진정성 있는 투자란 남들이 환호할 때 한 발 떨어져서 보고 또 남들이 비관할 때 담담히 기업의 가치를 보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HMM에 관한 어떤 상황, 어떤 기업인지 대략 알았죠.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계신 가족분들께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언제나 위험이 따르지만 그 속에는 기회도 여러분들 있어요. 무엇보다 저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와 또 본인의 판단과 원칙을 믿고 이렇게 좀 공부해 나가는 만큼만 투자를 하자. 더 오버하지 말자라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을 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내일만 하면 또 주말인데 참 시간 빠르네요. 자, 오늘 좀 일교차가 좀 어제보다 확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정보, 특별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촬영을 하고 커뮤니티에서도 좋은 소식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